TU 델프트 도서관은 기대 이상의 작품이었습니다만 제가 메카누라는 건축 회사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무해서요. 그래서 이 회사가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건축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건축 스타일의 컨텐츠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작품은 다뤄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네덜란드 답사 사진들은 도둑맞아서 스마트폰 사진만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이 멋진 TU 델프트 도서관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TU 델프트 도서관은 헤이그와 로테르담 사이에 있는 델프트에 위치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공과대학 TU 델프트의 부속 도서관입니다. 델프트는 2022년 답사 때 처음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저기에 바로 TU 델프트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가한 도시라서 주차도 편하게 여기에 공짜로 했습니다. 여기 주차하면 바로 TU 델프트 도서관이 옆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물 지붕이 대지랑 이어지게 만드는 디자인의 시작을 램코라스가 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건축 작품 중 이게 가장 이른 것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자면 이런 아이디어의 시작은 훔베르토 바소일 수도 있겠네요. 그가 제안한 아이슬릿 하우스가 이런 형태였거든요. 다만 그건 집이고 이거는 도서관이네요. TU 델프트 도서관의 지붕층이 마치 자연의 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평한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고 한쪽을 경사지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면과 후면에 이렇게 유리 커튼월의 벽들이 있습니다. TU 델프트 도서관은 한국 기준으로 모두 6층짜리 건물입니다. 본체만 해도 4층으로 낮은 층의 건물은 아니죠. 그리고 그 규모도 작지 않고요. 외부가 유리 커튼월이지만 실제로 내부로 들어가면 도서관 내부를 서가랑 회의실 등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서관 열람실에서는 외벽이 유리 커튼월인지 거의 인지 못합니다. 자, 이제 외부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쪽은 경사 지붕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TU 델프트 도서관은 여러 다른 건축 작품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벽을 경사지게 만드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램코라스가 디자인한 에두카토리움입니다. 물론 벽이 여기서는 아래로 넓어지는 경사라서 위가 넓어지는 경사의 TU 델프트 도서관 외벽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이 작품도 같은 해에 완성이 되었네요. 동측 후면도 남측 측면과 마찬가지로 위가 넓어지도록 경사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측 후면 지붕은 왜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가운데를 철제빔이 지나가게 해서 아래로 당기는 철제를 엮어 놓은 것일까요? 바람으로 지붕이 들릴까봐? 아님 디자인? 바람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TU 델프트 도서관의 지붕 잔디 경사 언덕을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경사가 좀 급하지만 막상 올라가시면 무슨 건물의 지붕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디 사는 언덕을 올라가는 기분이 드실 것입니다. 이제 지붕층 경사 지붕 맨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전체를 삥 둘러보겠습니다. 정말 무슨 언덕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여기서는 델프트 공대 전체가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정말 좀 아찔하긴 하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사진 찍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잘 찍었네요. 저기 이제 보이시는 원추형 탑은 어떻게 보면 알프스 봉우리를 연상시키게 하는데 저게 좀 이 자연미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긴 하죠.
저 원추탑은 그냥 뾰족하게 뻗어나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 공간은 도서관 내부 천창도 되면서 저 안쪽에도 열람실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이 경사지붕에 엉덩이를 붙이고 잠깐 앉고 싶기는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고 또 저 비둘기들의 응가가 잔디 속에 많이 있어서 앉기 뭐했습니다. 저 건물은 델프트 공과대학 오디토리움 센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추탑에 대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답사간 날 날씨도 좋아서 이렇게 멋진 그림자도 지붕에 그리더라고요. 원추탑 끝 말고도 원추형 주변에 이렇게 천창이 있어서 내부 공간에 자연광을 유입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자연광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죠. 자, 이제 정문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서관 정문은 저기이고 앞에는 엄청 넓은 계단 공간이 펼쳐 있습니다. 이 계단 공간은 단순히 올라가는 것 말고도 이 계단에 걸터 앉아 도서관 앞쪽에 펼쳐지는 공연 같은 것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 이해가 갈만하죠. 자, 여기가 정문입니다. 역시 유럽 대학들 도서관은 대부분 외부인들도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대학 도서관이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도 활용된다는 이야기겠죠. TU 델프트 도서관은 노트르담에서 헤이그를 가는 길에 볼만한 건축이 뭐가 있나 찾다가 답사하기로 한 건축 작품입니다. 제가 좀 무식해서 메카노란 건축회사도 처음 알았고 TU 델프트 도서관도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멋진 내부로 들어가 봐야겠죠? TU 델프트 도서관의 정문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일단 저는 이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층고가 그렇게 높게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시면 공간의 개방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은 저 원추형 공간이 공중에 높이 떠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동측 서가입니다. 여기 빨간 열람실 소파는 저기에 누워서 자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델프트 공대 학생들 중 그런 학생은 없더라고요. 뒤쪽에 보이는 것이 남측 스터디룸 공간이고요. 아무래도 TU 델프트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원추형 공간이겠죠? 가봅시다. 원추형 공간은 원추탑 아래의 부분입니다. 지상층에서 2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3층 정도 높이까지 원추형 공간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가 바로 원추형 공간 내부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입니다. 마치 우주선 아래로 걸어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진들도 다 찍어 놓았는데 도둑 맞아 버렸네요. 짭. 지붕 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지붕과 붙지 않고 저렇게 원추형 공간 주변에 천창이 있어서 내부로 빛이 들어옵니다. 저기는 동측 서가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원추형 공간 아래에서 원추형 탑의 천창을 바라본 것입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저 공간들이 층으로 나눠지지 않고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작품이 내 최애 작품이 되었을 텐데요. 자, 이제 도서관 주변 공간을 살펴볼까요? 먼저 남측에 있는 스터디룸 공간들입니다. TU 델프트 도서관을 답사하실 때는 고소공포증은 좀 방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가 남측 스터디룸 1, 2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2,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여기 올라가는데 좀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델프트 공대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이 도서관 보니까 그 친구 여기 다녔을 때 행복했을 것 같네요. 도서관에 이렇게 멋진 스터디룸도 있고요. 자, 이제 동측 서가 쪽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처음 구글에서 여기 사진을 보았을 때 저 서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저런 서가 인테리어가 유행했었잖아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지식이 늘어날 것 같다니까요.
다만 서가로 올라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서가 계단은 남측 스터디룸을 올라가는 계단보다 좀 더 살벌한 편입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이쪽 뷰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서가 끝에서 전체 공간을 한번 쭉 둘러볼까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공간 개방감이 크게 느껴지시나요? 정말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공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요. TU 델프트 도서관을 와보니 나중에 한번 델프트에서 한 달 살기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한가롭게 책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 유럽은 화장실을 가면 돈을 받는데 대학 도서관은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쪽에 지상층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스터디룸이 배치되어 있고요. 화장실 복도 앞쪽에는 아까 전 제가 부러워했던 그 소파도 배치되어 있네요. 저기서 잠깐 누워서 눈을 붙이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편의점과 함께 멀티미디어실도 있습니다. 저기가 편의점이고 저쪽이 멀티미디어실입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실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위에서 살짝 보니까 캐드로 건축도면 그리는 친구도 있던데, 멀티미디어실은 복층이고 저 회전 계단으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1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2층은 이쪽 동측 서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미디어실 1층은 PC가 설치 안 되어 있네요. 멀티미디어실은 외부 벽이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어서 외부 전경이 다 보입니다. 여기 동측의 1층 서가도 잠깐 둘러볼까요? 1층 동측 서가에서는 원추형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브릿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원추형 공간은 2층부터 시작된다고요. 자, 이제 2층부터 원추형 공간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2층 원추형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기는 동측 서가랑 연결된 브릿지 부분이고요. 그런데 역시 복지국가 네덜란드답네요. 브릿지 한쪽은 또 휠체어용 램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결 브릿지에서 도서관 지상층 전체를 내려다본 것입니다. 근데 저 기둥 위에 조명이 있네요. 저렇게 기둥 위에 조명을 빼면 이 넓은 공간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기둥이 얇은 거 아닌가? 서가 안쪽에는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는 무슨 공간이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서가 안쪽입니다. 이 안쪽까지는 책이 다 차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쪽 동측 서가 벽 안쪽에 복도도 있고 여러 실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공간들일까요? 이제 3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4층의 동측 서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시니까 동영상으로도 여기 이 높이가 많이 위험하게 느끼시지 않나요? 특히 제가 여기를 관광 렌즈로 찍어서 여러분들은 더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 위치는 동측 서가의 남측에서 서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많이 아슬아슬하게 보이시죠? 여기는 동측 서가의 계단참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기에 멀티미디어실이 훤히 잘 보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계단참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게 좀 많이 무섭습니다. 저기는 아까 전 보여드린 원추형 공간과 동측 서가를 연결하는 브릿지 공간이고요. 그 브릿지에 올라가서 동측 서가를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위로 올라오니까 아래보다 더 공간의 개방감이 크게 느껴지시죠? 여기는 3층 동측 서가의 안쪽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서가가 벽이랑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벽에 매달려 있는 거네요. 이곳에서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3층 동측 서가 북쪽에 가시면 아래 2층 서가가 이렇게 내려 보이네요. 뭐야, 서가가 이렇게만 붙어 있었던 거야? 절대 이곳에서 뛰시면 안 됩니다. 서가가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이제 3층 원추형 공간으로 건너가 볼까요? 이 브릿지는 바로 지붕 아래라서 여기서는 원추형 공간 주변의 천창의 디테일이 아주 잘 보이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브릿지 아래는 더 아슬아슬하게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아까 전 제가 건너온 브릿지 공간이고요. 여기는 바로 3층 원추형 공간의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원형 보이드 공간은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책상이 배치되어 여기 앉아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이제 4층 한국 기준 5층의 원추형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 원추형 공간의 가운데입니다. 여기는 난간에 책상이 배치되어 있지 않네요. 이 계단은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5층 평면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네요. 대신 이 공간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5층 한국 기준으로 6층인 이 원추형 공간은 원추형 탑 꼭대기의 천창이 직접 이 공간의 천창이 됩니다. 그리고 원추형의 꼭대기에 가까워서 다른 층의 원추형 공간보다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 또한 천창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다른 층보다 좀 더운 편이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 공간에서 편하게 공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아래는 정말 아찔하네요. 역시 안타까운 것은 저 같으면 이 중간 원형 공간에 나서는 계단을 두어 이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5층 원추형 공간의 가운데 보이드 공간이고요. 여기는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정말 이 원추형 공간들은 진짜 신박한 곳이네요. 여기까지가 TU 델프트 도서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TU 델프트 도서관 앞쪽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델프트 공과대학 오디토리움 센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건축가는 요하네스 반 덴 과 야프 바케마입니다. 이들은 제가 잘 모르는 건축가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찍어 놓은 사진 다 날렸는데 에휴. 메카노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겠죠. 프랜신 호벤, 행크 딜, 로엘프 스팅유스 등이 1984년에 설립한 건축회사입니다. 메카노의 핵심 멤버인 호벤 등은 모두 델프트 공과대학 동문으로 그들이 함께 청소년 주택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것을 인연으로 메카노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호벤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하다가 이 사진 하나를 우연히 찾았습니다. 1985년에 찍은 사진인데 바로 호벤 옆에 앉아있는 동양 여자 아시겠습니까? 바로 세지마 카즈요라고 하네요. 85년이면 세지마가 이토토요 사무실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어떤 인연으로 막 메카노를 세운 호벤과 이렇게 함께 일본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일까요? 설마 우연히 만나진 않았겠죠? 프랜신 호벤이 아직도 메카노를 대표하는 건축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성의 활약이 미미한 건축계에서 호벤과 같은 건축가의 존재는 매우 소중합니다. 아까 전 세지마와 호벤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저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사실 TU 델프트 도서관을 보면서 약간 롤렉스 러닝센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이 도를 지나고 있는 저 오리들의 무슨 만큼이나 생뚱맞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가프 채널의 라페였습니다.